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시바이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비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200만 개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죠. 거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대략 한 1300만 개에서 14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장기 보유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12개월 내에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아예 고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투자자들 미실현 수익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73K를 뚫은 이후에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만 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비트가 좀 빠져줬으면 하는 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요 70K 살짝 위쪽에서 비트 숏 포지션 지금 오픈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공부방에다가 공유 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릴 때마다 좀 괜찮은 현물 매수 자리나 아니면 롱 포지션 오픈 자리가 중요하지 숏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익절 총 2번 정도 한 상태고요. 63.5K 정도까지 완전 익절할 목표로 포지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익절하면서 바로 롱 스위칭이나 현물 매수는 고려하진 않을 거고요. 비트 내리는 모양이랑 시장 상황 살펴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뭐 그 외에는 별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술 지표는 지금 위든 아래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채굴자들 매도량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요게 아직 하방 압력이 좀 더 남았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소각량 확인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1억 개가 소각된 이후로 이렇다 할 큰 소각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 미결제 약정도 아직 뭐 특이사항 없고요. 거래량도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비트코인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롱숏 비율은 지금 뭐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상위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롱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요거 꼭 하셔야 형님들 졸업이 확률이 올라갑니다. 뭐 소각이 어떻네 고래가 어떻네 이거 뭐 백날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가 제일 중요하죠. 맞다 아닙니까? 자, 차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원화 차트 4시간 봉입니다. 아직 제 관점 유효한 상태고요. 여기 제가 그려놓은 주황색 박스, 빨간색 박스 요 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 보이시죠? 0.267원인데 여기 깨고 내리는 무빙이 나오면 비트 움직임 좀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손절도 고민해 볼 겁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2개 설명드리자면 지금 요 상승 파동 있잖아요. 요게 A, B, C로 이렇게 A, B, C 지그재그의 A파일지 아니면 1, 2, 3, 4, 5 이런 임펄스 파동의 1파일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가로줄 보이시죠? 요거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의 61.8%를 되돌리는 자리인데 여 618을 되돌리냐 안 되돌리냐가 되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이 첫 번째 박스 있죠. 요 주황 박스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진짜 비중 적당히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손절가까지 거리가 대략 한 25%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계산 잘 하셔가지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충분히 여기 786짜리나 886짜리까지 더 내릴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권 가격은 잘 보이시죠? 요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나 차트 얘기보다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걸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형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검색으로 이런저런 정보들 다 찾아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로는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굴러가는 큰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다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 봤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길, 막다른 길을 마주한 형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전혀 상관없던 일을 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히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뜨겁다하는 AI 섹터, 뭐 밈코인,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BRC 관련 코인들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냥 상승하겠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 움직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행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행님들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면 농담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진짜 어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도 같이 위험해질 겁니다. 저한테 가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요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오래 하신 행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6만 달러를 처음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2021년도 말에 본격적인 하락장의 문턱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큰 돈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아주 작살이 났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주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진짜 제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한 은인을 만나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행님들 얘기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진짜 잡은 고기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면에 요 자료 보이시죠, 행님들? 행님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행님들 투자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1억이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행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는 훨씬 넘겨야 정상인데 이번 상승에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 이더리움은 다를 겁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지금 다음 타자로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ETF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 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하시는 뭐 폴리곤, 아비트럼,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 절감과 그리고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거죠.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그냥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뭐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에 찾아가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하루 종일 마트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확인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시 카드를 썼다면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에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 사람보다 내가 먼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락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은 뒤에 이더리움 마트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에 레이어 2락하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들 수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레이어 2의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형님들 지금 코인, 토큰 이런 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락 하는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은 전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0에서 7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종목도 뭔지 안 보고 사도 다음날 되면 막 20%, 30%씩 올라가 있고 하던 불장이 다시 찾아오려면 여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처럼 이 인덱스가 90포인트 위로 올라타서 계속 막 안 내려오고 비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토탈3가 계속 빨아먹어야 되겠죠.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정표랑 똑같은 양식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요거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형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돼 갖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 거래소,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거든요.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2023년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받아보고 나서 전 이래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정확히 그 날짜에 펌핑이 나왔었고 정확하게 문서에 적힌 날짜에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3번까지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타도 좀 세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제가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요즘 핫한 RWA 관련 코인들, 밈코인, 디파이 관련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코인들까지 여러 섹터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꽤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런 코인들을 저거들 마음대로 들어올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이 간절하고 상황이 절박하신 행님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좀 편해져가지고 다른 일들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가지고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행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